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반란. 2. 미국의 두려움. 3. 뜻밖의 나라에서 협력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AI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생과 산업의 여러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선되고 있으며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머신러닝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및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AI 응용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 중 가장 핫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고 수요가 부족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는 2027년까지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며 약 3천억 달러, 384조 1200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오는 2027년까지 AI 서버 시장 점유율을 75%까지 늘려 관련 부문 매출을 3천억 달러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전망치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1편에서는 이처럼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엔비디아를 좌지우지해온 TSMC의 독점적 지위를 한국의 삼성전자가 무너뜨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국에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삼성이라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반란이 거셉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최근 한국에는 엔비디아를 제칠 만한 기술을 장착한 한국형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지만 기술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며 미국의 자랑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였지만 설계가 핵심인 팹리스 분야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팹리스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칩니다. 반도체 강국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사피온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팹리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잠옷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설계 특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L 챗봇 챗GPT 등장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가 미국 팹리스 엔비디아인데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A100, 1만여 개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GPU가 일종의 AI 전용 반도체 역할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GPU는 AI 연산이 아닌 고사양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AI 연산에 활용할 경우 비용, 전력 소모 등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GPU 대비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AI에 특화된 AI 반도체가 별도 개발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전력 효율성이 높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이를 최적화해 에너지 효율을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1000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를 높게 치는 것인데요. IT 산업 전반에 AI가 적용되면서 반도체 산업도 AI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통 팹리스인 퀄컴과 엔비디아는 물론 구글과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설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토종 AI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리벨리온의 기술력은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얼마 전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 경연대회에서
미국 엔비디아 퀄컴 같은 절대 강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I 반도체 성능 테스트 대회인 MLPerf MLPERF에서 한국 토종 기업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토믹 퀄컴 엔비디아의 동급 반도체보다 1.43배가량 앞선 성적을 받자 세계는 한국의 작은 기업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리벨리온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모델 두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주목받았습니다. 리벨리온은 KT 싱가포르 국부펀드 카카오벤처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를 받아 주목받은 스타트업으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MLPerf라면 반도체 성능 평가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인데요. 이런 대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제친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인텔과 AMD, 엔비디아 등이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은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냈습니다. 리벨리온 같은 스타트업들은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하다시피 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나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범용 반도체와 달리 AI 반도체는 AI와 관련된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설계의 불모지로 꼽히는 한국에서 이 분야에 꾸준히 도전해온 스타트업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야말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왕국의 성장을 지켜보던 빅테크들은 하나둘 반 엔비디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를 깰 AI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반 엔비디아 전선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대항마입니다.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바로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전투용 트럭을 몰고 황무지를 질주하는 주인공 퓨리오사처럼 대기업들도 헤매던 초기 AI 반도체 시장에 2017년부터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퓨리오사 AI를 설립한 백준호 대표는 전기차를 앞세운 테슬라가 가솔린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었듯 신경망 처리 장치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나아가 AI 반도체 시장은 기존 반도체 배터리 등 어떤 기간 산업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수출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팹리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프리 IPO에서 1조 8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 파도 FADU입니다. 최근 어려운 자본시장 환경, 특히 스타트업 펀딩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 중 유일하게 파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처럼 엄청난 지분 투자를 받은 것은 이 기업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명확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파두의 SSD 컨트롤러 성능은 창업 초창기에 이미 업계의 인정을 받으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인텔이 파두의 C 제품을 자체 연구소에서 검증한 결과 인텔 동급 제품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파두는 주력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와 이를 탑재한 SSD 제품군을 개발해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객을 다수 확보했는데요. 무엇보다 파두의 주력 제품은 고성능 저전력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입니다. SSD 컨트롤러는 SSD 모듈을 통솔하는 두뇌격인 시스템 반도체를 지칭합니다. SSD 컨트롤러는 내구성과 안정성이 약하고 속도가 느린 낸드 플래시의 오류를 방어하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파두는 SSD 컨트롤러에 이어 전력 반도체와 통신 반도체,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스토리지 각각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7만 2030년에는 인공지능 AI, CXL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SSD 컨트롤러 솔루션 제품은 이미 상용화 완료 단계를 거쳐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내 최초의 팹리스 유니콘 파두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스타트업인 파두가 IPO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지 조 단위 대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파두와 같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움츠러들었던 한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요한 신호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이처럼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한국 토종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 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 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라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가니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와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듀케인 가족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률과 긍정적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5%를 넘으며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어뢰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NGPP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항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 시장 신뢰 부족에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은행 대출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S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 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이 멕시코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장중모우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 가격 등이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 IVE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에 가전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에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에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에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R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코 내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가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 동에모아리에네이 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9일 현지 시간 이달고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는 BTS 곡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청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 후보가 BTS 팬이자 K-팝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방한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 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멕시코 내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식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험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톱10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 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의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2부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에 초대 규모 공장을 건설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 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깜짝 파격 제안에 한국은 초대박 나고 미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을 향해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보조금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꼬신 듯 막상 투자를 하니 보조금을 공짜로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바이든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한국에 화끈한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주려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까지도 한국 기업들에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튀르키예의 과감한 결단에 한국 기업들도 예상 못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튀르키예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바이든이 긴급히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 못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대신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한국에만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세를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때도 초패스트트랙 특혜를 적용하여 3년이 걸릴 일을 3달 만에 처리해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시절 199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양산에 성공한 이래 2000년에 미국 연구법인 설립에 성공, 미주 시장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고 2012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7년에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장 과감한 결단은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21년에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해서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 금액 및 생산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 원, 27GWh-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16G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10년 동안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94조 원을 포함해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 셀 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 삼성, 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로 2035년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6,160억 달러 한화 약 815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로 너무나 훌륭한 고속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배터리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815조 원 중 절반 이상이 500조 원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승리 전망이 나오자 바이든이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한도를 씌우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의 못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지율이 폭락할 대로 폭락했다. 이제 곧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표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하나 들이지 않고 미국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이든을 다시 뽑아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충격을 주려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유명한 튀르키예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보자마자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초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국이 주는 보조금의 최대 100배 규모의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발표라 더욱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0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잔고는 38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놓쳐버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한국의 튀르키예의 형제인 나라답게 얼마 전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튀르키예 국민들의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해 현금과 구호장비, 보험 혜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는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과 필요한 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특히 LG는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의 형들 고마워라며 형제나라 고마워 형이라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힌 텐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이 굳이 튀르키예가 아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국가들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을 구축한 폴란드에 생산시설을 늘리는 식의 투자를 했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튀르키예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 그림은 한국 작가가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애도를 표하고자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전쟁과를 돌봐준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최근 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 튀르키예 군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마실 것도 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긴급구호대원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진심으로 위해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반대로 한국이 튀르키예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튀르키예는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져 최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앞으로 4년 만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상형 배터리와는 달리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폭발도 하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물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용화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